안녕하세요. 할머니의 그림책 이야기입니다. 그림책 눈 깜짝할 사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글 작가는 호무라 히로시, 그림 작가는 사카이 고마코입니다. 출판사는 길버 스쿨. 앞표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소녀가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에요. 뒷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무슨 꽃이죠? 여기 노란 꽃이 펴 있고, 그리고 나비가 앉으려고가 아니고 앉은 그런 장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표지와 뒷표지. 제목하면 앞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면지는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제목 화면을 보면 눈 깜짝할 사이, 그리고 소녀가 눈을 감고 있는데요. 아까처럼 이번에는 채색이 없고요. 입이 보이지 않아요. 어떤 표정인지 잘 모르겠어요. 입이 안 보이니까. 뒷면지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회색으로. 그리고 맨 마지막 장면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눈을 떴습니다. 입이 역시 안 보이고요. 제목 화면과 연결돼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눈을 감고 이제 눈을 뜬 모양입니다. 입이 없어서 안 보여서 어떤 표정인지는 추측하기가 조금 그런데요. 자, 글밥이 굉장히 아주 적은데요. 맨 처음 이렇게 나비가 꽃에 앉았습니다. 사뿐 두 글자만 있어요. 글밥은 두 글자고. 자, 여기 나비가 앉아 있습니다. 아까의 장면하고 비교해 볼까요? 아까 장면하고 비교해도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자, 그런데 순식간에 이렇게 나비가 날았습니다. 꽃에 아까 있던 에서 이렇게 꽃에서 떨어졌죠? 이렇게 글밥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 뻐꾸기 시계예요. 뻐꾸기 시계. 예전에는 집집마다 뻐꾸기 시계가 많았는데 글밥 째깍. 자, 조금 아까 장면하고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요. 차이가 없는 것 같죠? 자, 그런데 뭐가 달라졌습니까? 뻐꾸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이 열리면서 뻐꾸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고양이가 있어요. 고양이 앞에 생쥐가 한 마리 있고요. 노란색이에요. 근데 글밥은 한 글자예요. 지금 고양이가 생쥐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 보겠습니다. 아직 고양이가 같은 모습으로 생쥐를 보고 있고요. 자, 순식간에 고양이에게 생쥐가 잡혔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이번에는 소녀의 손하고 차만 보여요. 소녀 얼굴이 안 보이고 갈래머리가 보이고요. 각설탕이 퐁 하고 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차 안으로. 무슨 차일까요? 홍차 같이 보이죠? 자, 각설탕이 들어갔습니다. 아까하고 같은 장면처럼 보입니다. 별 차이가 없어 보여요. 소녀는 손 퐁 떨어뜨렸고요. 갈래머리. 그리고 이제 달라졌어요. 각설탕이 다 녹았습니다. 따뜻한 차이겠죠? 금방 녹은 거 보면. 그리고 글밥에 갈래머리 여자아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글밥이 있는 장소하고 그림이 있는 장소하고 달라졌죠. 소녀가 이렇게 찻잔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갈래머리를 따고요. 자, 넘어가 볼까요? 여전히 같은 그런 그림 같이 보이죠? 이렇게
그런데 그 뒤로 넘어가면 자, 소녀가 순식간에 할머니가 되었어요. 순식간에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요거예요. 자, 이 책은 글밥이 아주 적은데요. 사뿐, 째깍, 앗, 퐁, 갈래머리 여자아이 이렇게 6개의 단어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림책은 가장 단순하고 쉽게 세상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법을 안다고 합니다. 모든 예술이 그러하듯이 그림책도 작가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독자가 느낄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그림 몇 컷으로만 작가의 생각을 전달해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자세를 스스로 생각하게 하지요. 글밥과 그림이 이야기하는 것을 해석하는 것은 각각의 독자의 몫이 됩니다. 그림책을 읽는 시간은 나를 돌보는 고요하고 다정한 시간이 됩니다. 나 자신을 읽어내는 것이고 나를 만나는 과정이 되어서 치유를 해줍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답을 찾고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책은 모호하고 답이 없어서 틈이 많습니다. 그 틈으로 내가 스며들어서 나와의 소통을 하고 성장하고 즐거움을 얻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적에는 어른들이 부러워서 뭐든지 마음껏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어른들이 부러워서 빨리 시간이 지나 어른이 되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이가 드니 느끼고 소중히 여기는 지혜가 생기기는 했습니다마는 저의 경우에는 그래도 노력하지 않으면 때때로 순간순간을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 여기 까르페 디움, 지금 이 순간에 짧은 시간이 모여 나의 삶이 된다, 현재에 집중해야 돼 하는 지금 순간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나의 삶에 스며서 나의 습관이 되는 것은 여전히 어렵기만 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한 번쯤인 소중한 삶,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즐긴다면 축복인 나의 삶을 천상병 시인의 소풍처럼 가볍고 즐겁게 지나다 마지막엔 미소를 짓고 떠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저는 너무 힘든 상황에 놓이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또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 고통의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얼른 빠져나와 감사하기 위해 내 감정을 들여다보고 그 감정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를 스스로 찾으려고 애쓰고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지 고요 속에서 생각을 하곤 합니다. 주로 조용한 곳을 혼자 걸으며 생각을 정리해 봅니다. 삶은 끊임없이 수시로 흔들리니까요. 그 과정을 겪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그만큼 성장을 하게 되고 노력하는 나를 보면 스스로 대견하기도 하면서 그래, 그때그때 잘 살고 있다. 또 성장했구나. 이 성장으로 내가 세상에 도움이 되는 삶을 사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라고 되뇌어 봅니다. 아이들을 키우던 시절 나 자신이 젊은 시절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때때로 나의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을 많이 했었지요. 사람에게는 쓸 수 있는 정신 에너지가 한계가 있나 봅니다. 힘든 상황에 에너지를 쓰다 보면 아이들에게 소홀해지고 상처가 되도록 행동한 거죠. 그런 거 보면 그 정신 에너지는 정말 중요한 곳에 써야 하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몰랐었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이가 군입대를 하던 날
그랬던 나의 행동들이 전부 떠오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동시에 내가 그 아이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 절절히 느끼면서 석 달 열흘은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줄곧 운 것이 석 달 열흘이고 그 후에도 틈틈이 울었지요. 그때 결심한 것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도 후회하는 엄마는 되지 않겠다 결심했습니다. 그 이후 나름은 그것을 지켜내고 있는 것이 스스로에게 뿌듯하고 감사합니다. 스스로에게 당당할 때, 스스로가 뿌듯할 때 마음 안에 퍼지는 평화로움, 이때 저는 행복함을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면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배우고 성장한다, 고통 사이에서도 성장하겠다 하면서 또 그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이 기쁨을 찾아서 즐길 수 있는 틈이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찾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찰나의 순간이 한평생이다. 작가는 이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었을까요? 작가 소개합니다. 작가 소개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호무라 히로시 1962년 일본 홋카이도에서 태어나 동생이네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다. 90년 신디케이트로 데뷔했으며 에세이와 그림책을 번역하고 평론을 활발하게 발표하고 있다. 작품으로는 라인 마커스, 세계 음치 등이 있고 그림책 동물도감, 나의 보물 그림책, 빨강 닌자 등 그림책과 관련 책도 여러 권 발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작가만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